차정원이 진태석의 서재 책상 서랍을 열던 그 새벽,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로 결심한 그 사람의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째였는데요. 매일 아침 정원은 진태석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밤이 되면 이렇게 서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숨긴 게 뭐가 더 있는지 내가 다 찾아내겠어. 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서랍 안쪽 비밀 공간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정원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는 진태석의 비자금 계좌번호들과 함께 공난숙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진태석은 정원이 끓여준 미역국을 떠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원아, 요즘 너 때문에 집에 오는 게 즐겁다. 진태석의 말에 정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어제는 또 야근하셨다면서요? 정원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갑게 가라앉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태석의 휴대폰이 울렸는데요. 발신자는 황 실장이었습니다. 진태석이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떠나자 정원은 재빨리 그를 따라가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긴급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황 실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새어나왔고 정원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영채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음 시즌 컬렉션 샘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차정원이 일부러 흘린 미완성 디자인 스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그 스케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정원이 디자인이 더 낫네. 어떡하지? 주영채의 손이 스케치북으로 향했고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재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주 부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주영채 디자이너, 뭐 하시는 겁니까? 주 부회장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에 주영채는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아, 부회장님. 그냥 자료 좀 보고 있었어요. 주영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주 부회장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냉소를 띤 미소만 지으며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임원회의실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진태석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는데요. 황 실장이 준비한 보고서에는 회사의 최근 실적과 함께 익명의 제보로 시작된 내부감사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국세청에서 우리 회사 세무조사를 재개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황 실장의 보고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진태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문제없어. 우리는 깨끗하니까.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는 진태석의 뒷모습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는데요. 그는 즉시 황 실장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황 실장, 예전에 내가 맡긴 그 파일들 잘 보관하고 있지? 진태석의 물음에 황 실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황 실장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차정원은 한 카페에서 공난숙을 만났습니다. 공난숙은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았는데요. 세무조사의 스트레스로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차정원, 정말 나를 돕겠다고. 공난숙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원은 테이블 위로 봉투 하나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진태석의 비자금 계좌 정보가 있어요. 이걸로 세무조사 방향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저도 공난숙 회장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공난숙이 봉투를 열어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야?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태석이 저를 죽이려 했을 때 당신도 거기 있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를 무너뜨릴 차례입니다. 칼을 등 뒤에 숨기는 법은 당신한테 배웠어, 공난숙. 웃으면서 적의 등을 찌르는 법도. 고마워. 덕분에 나도 잘 배웠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당신이 내 아버지한테 씌운 그 누명, 당신의 목에 씌워줄 테니까. 그날 밤 진세호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도 건너편 차정원이 머물고 있는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요.
세우는 몇 번이나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전 부인이었던 정원이 이제는 배다른 여동생이 되었고 매일 아버지 진태석과 함께 식사하며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정원아, 너 괜찮은 거 맞지? 진세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걱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주하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차정원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주하늘은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원이 진태석의 집에 들어가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위험에 빠질까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원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다치면 어떡해. 주하늘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연락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까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해. 같은 여자를 걱정하는 두 남자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회사에서는 다음 시즌 컬렉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주영채가 자신있게 준비한 디자인을 공개했는데요. 그것은 정원이 의도적으로 흘린 바로 그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번 컬렉션의 컨셉은 도시의 그림자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현대 여성의 강인함을 표현했어요. 주영채의 설명에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차정원은 조용히 앉아서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진태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주영채 디자이너,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군요. 바로 샘플 제작에 들어가도록 하시죠. 하지만 정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차정원에게 쏠렸습니다. 정원은 침착하게 자신의 태블릿을 켜서 스크린에 띄웠는데요. 거기에는 그녀가 3주 전에 작성한 동일한 디자인 스케치가 날짜와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제가 지난달에 만든 것입니다. 여기 메타데이터를 보시면 작성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정원의 말에 주영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제가 디자인한. 주영채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원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사무실 CCTV 영상인데요. 주영채 디자이너가 제자리에서 이 스케치를 몰래 촬영하는 장면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을 본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주영채 디자이너, 이게 사실입니까? 진태석의 질문에 주영채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원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 지난 2년간 주영채 디자이너가 발표한 작품 중 최소 5개가 제 디자인을 도용한 것입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정원이 준비한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주 부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즉각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진태석은 주영채를 향해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주영채 디자이너, 당신은 오늘자로 해고야. 법적 대응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채가 회의실을 나가며 차정원을 향해 원망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정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진태석이 정원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는데요. 그는 딸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원아, 너 오늘 정말 대단했다. 역시 내 딸이야. 진태석의 칭찬에 정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빠. 회사를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정원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진태석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진태석의 집으로 돌아온 정원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진태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요즘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정원의 걱정 어린 물음에 진태석은 와인 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말이야. 세무조사도 다시 시작됐고. 진태석의 말에 정원은 관심 있는 척 물었습니다. 세무조사요? 그게 큰 문제인가요?
진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내가 좀 급하게 처리한 일들이 있어서 말이야. 만약 그게 드러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정원은 진태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회사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날 밤 정원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황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태석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황 실장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비리 파일을 조금씩 흘리겠습니다. 정원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는데요.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지만 매일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진태석을 보면서 정원의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냥 외로운 아버지일 뿐일까? 정원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나를 죽이려 했던 건 사실이야. 흔들리면 안 돼. 다음 날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에 진태석의 비리 의혹이 하나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였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는데요. 진태석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주가도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불안해하며 진태석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회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이 사진들의 추궁에 진태석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건 전부 누군가의 조작입니다.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의 음모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공란숙은 차정원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당국에 진태석의 비자금 계좌를 제보했습니다. 세무조사팀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진태석의 회사와 개인 계좌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진태석은 이제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황 실장을 다시 불러 물었습니다. 황 실장, 내가 맡긴 파일들 절대 안전하지. 그게 새어나가면 나는 끝이야. 황 실장은 진태석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숨 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실장의 눈빛 깊은 곳에는 미안함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훈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차정원이 위험한 일에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는 결국 정원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원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너무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세훈의 걱정에 정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하지만 세훈은 정원의 손을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복수가 중요한 건 알아. 하지만 내가 다치면 어떡해? 난 아직도 너를. 세훈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정원은 손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세훈 씨,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정의예요. 주 부회장도 차정원의 계획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원을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진태석을 무너뜨리려다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겁이 나.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도 용기이지 않을까? 주 부회장의 충고에 정원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이제 끝장을 봐야만 해. 주 부회장은 정원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지킬게.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진태석은 점점 더 정원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정원이 준비한 따뜻한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정원은 항상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는데요. 진태석은 이상하게도 딸 앞에서는 약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진태석은 와인에 취해 정원에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인지도 몰라. 예전에 내가 너한테 한 짓들이 정말 미안해. 진태석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원은 그런 진태석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다 잊어버려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면 되잖아요. 하지만 정원의 가슴 속에서는 복수와 연민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검찰이 진태석의 비리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황 실장이 보관하고 있던 결정적 증거들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었는데요. 정원은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원은 진태석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진태석이 숨겨둔 또 다른 비밀 파일들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정원의 친어머니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일을 읽던 정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돌아가신 게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정원의 어머니는 진태석의 비리를 알게 되어 그를 고발하려다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태석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철저히 숨겨왔던 것이죠. 정원은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녀의 복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일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정이 들어가던 진태석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진태석, 당신은 도대체 뭐야? 정원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정원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황 실장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면 진태석은 체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겠죠. 하지만 정말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결말일까요? 정원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